수가원이 김미역 양식을 시작할 최적 시기를 예보했습니다. 수가원이 고수온과 태풍 이후에 양식장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가원이 멸종위기 동해 용다시마 가공제품 개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셜 뉴스 이수민입니다. 오늘은요, 이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전복 얘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이 해녀의 물질이 전복을 채취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과거엔요, 일반 가정에서 구경하기 힘든 식재료였는데요. 1970년대에 수가원이 전복 양식 기술을 보급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부터 양식이 확산됐습니다. 양식을 통해 많이 대중화되었지만 자연산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영양 성분엔요, 차이가 크게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싱싱한 전복을 선택하는 건데요. 요렇게 전복이 있으면 꾹꾹 눌렀을 때 몸을 막 꿈틀거리는 거, 그리고 그 수조벽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싱싱한 전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싱싱한 전복 잘 골라보시면서 해피셜 뉴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수가원이 최근 기후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김미역 양식 초기의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적정한 양식 시작 시기를 예보했습니다. 이 예보 서비스는 수가원 산하 수산종자 육종연구소에서 최근 5년간의 수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는데요. 바닷물 수온이 22도 이하로 이 김양식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전남, 진도의 경우 이달 중순, 충남, 전북, 전남, 부산은 4달 초로 예측됐고요. 미역 양식을 시작하는 수온이 20도 이하가 되는 시기는 충남, 부산 지역 모두 10월 중하순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 전남, 신안, 또 해남의 6개 지역에서는 이 고수온으로 인해 김미역 양식 초기에 어린 싹이 탈락하거나 녹아 없어져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과학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양식 시작 시기, 이 예보를 잘 참고하셔서 올해는 양식 초기에 고수온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수가원은 역대 최장기간의 고수온 특보와 강력한 태풍들의 연이은 습격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은 양식 생물의 건강 회복을 위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고수온 특보는 지난 7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무려 64일간이나 이어지며 최장기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이 고수온이 끝날 무렵 태풍 흰남노와 남마돌이 우리나라를 스쳐 지나면서 우리 양식 생물이 받은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된 상태죠. 빨리 회복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이 육상 양식장에서는 선별이나 무리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수질의 해수를 충분히 교환해줘야 합니다. 또 이 용존산소를 공급하면서 사육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해양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충분한 산소 공급과 원활한 해수 소통을 위해 순차적으로 양식 생물의 사육 밀도를 낮추고 그물갈이 작업을 병행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울러 갑자기 많은 양의 사료를 공급하는 것보단 영양제와 면역 증강제를 첨가한 사료를 서서히 늘려 공급하면서 이 소화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뉴스, 용다시마 관련 소식입니다. 수가원이 지난 15일 강릉에서 멸종위기 동해 용다시마 복원 및 가공 제품 개발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다시마가 뭐지? 하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시마, 애기 다시마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3종의 다시마 중 개다시마를 말합니다. 이 정식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은 용다시마로 불리고 있고요. 과도한 채취와 서식지 훼손 등으로 2000년 이후 자원량이 급감하면서 멸종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용다시마의 양식 기술과 이를 활용한 바이오 소재, 가공식품 개발 결과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종자 생산과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수가원은 2012년부터 용다시마 유전 자원 확보와 배우체 배양, 양식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진행해 왔고요. 작년에 인공종자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는요, 이 강원도 강릉과 전남 진도에서 양식중이 용다시마 어미를 이용해 대량으로 종자를 생산한 뒤 보급할 계획입니다. 토종다시마의 용다시마가 다시 동해 바닷가 속에서 숲을 이루길 바라고요. 수가원이 개발 중인 용다시마 가공 제품도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양식 현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질병 발생. 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기술 개발이 무척 중요한데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병리연구과에서 수산생물의 질병 특성을 연구하고 있는 송준영 연구사, 오늘 연구 현장의 주인공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에 근무하는 해양수산연구사 송준영입니다. 우리 병리연구과는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생물의 생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수산생물 질병 특성 연구, 백신 개발, 수산용 의약품 개발, 항생제 내성 연구, 수산미생물 기탁 등록 보존기관 운영, WOAH 표준 실험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수산생물 질병 특성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산생물 질병 특성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해역에서 발생하는 이 현안 질병에 관한 조사와 감염 특성 분석, 질병의 병원체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이 진단 기술의 개발, 질병 빅데이터 구축, 주요 병원체를 수집하여 보존함으로써 백신 연구나 치료제 연구에 필요한 소재를 확보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양식 현장에 방문을 하거나 이제 어업인 분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요. 어업인들께서는 사육생물에서 발생하는 이 질병이 가장 큰 걱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업인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분들께 도움이 되고 양식 현장에 필요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동안 양식 현장을 방문하면서 실제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조사하고 그리고 진단법을 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습니다. 수산생물의 그 질병이라는 것이 저희가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전문가인 저희들에게도 너무 어려운 학문입니다. 이 질병이 같은 병원체고 같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어류의 품종이나 연령 등에 따라서 이제 질병이 다양하게 이렇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눈에 이게 어떤 질병이다라고 진단을 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네, 어업인들께서는 사진 같은 걸 보내시면서 이게 어떤 질병이냐 저희들에게 묻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 섣부른 그 추정 진단을 해서는 오히려 더 위험하고, 저희들도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 연구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학문인 것 같습니다. 네, 양식장에서 질병이나 폐사가 발생할 때 이제 어업인 분들께서 저희에게 이제 질병 검사를 의뢰하시거나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처 방안을 이제 물어보실 때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약제 검사를 통해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림으로써 대량 폐사를 예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어업인들께서 많이 고마워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작은 일이 이제 양식장에 큰 도움이 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서 그럴 때 정말 그 보람을 느낍니다. 그동안의 그 수산생물 질병 연구를 통해서 수산용 백신, 그리고 치료제 개발, 진단기술 연구 등의 그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당면한 과제는 이 기후변화라는 건데요.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신종 질병, 그리고 해외 유입 질병에 대한 이런 대응 기술을 확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수산생물 생산에 기여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근해 표면 수온은 대화태 21에서 23도, 울릉도 독도 22에서 23도, 대마도 23에서 25도, 제주도 24에서 25도, 이어도 24에서 25도,
가거초 22에서 24도, 어청도 21에서 22도 및 백령도 20에서 22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금주 연안 표면 수온은 동해 연안역에서 21.5도에서 23도, 남해 연안역에서 22.5도에서 23.5도, 서해 연안역에서 21.5에서 23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대형 선망어업은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고등어, 망치고등어 등을 대상으로 어장 형성 전망됩니다. 멸치어업은 남해 중부 해역에 가입하는 멸치 어군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인망어업은 제주도 검은도간 해역 및 서해 중부 근해 해역에서 삼치, 사로징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 전망되며 동해구 외끄리 중형 저인망어업은 강원에서 경북 연안까지 동해안 전역에 걸쳐 기름가자미, 도루묵, 청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근해 안강망어업은 서해 연안해역 및 남해 중서부 해역에서 갈치, 병어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 전망되며 오징어 체나키어업은 동해 연근해의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사로징어 어군이 북상하여 어군 밀도는 낮게 형성되겠으며 사로징어가 남하 회유하는 시기까지 어획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 어황 정보의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예보, 속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월 마지막 주에 전해드린 해피셜 뉴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많이 얻으셨나요? 이때쯤이면 자연스레 궁금해지고 또 검색해보게 되는 게 있죠. 바로 단풍식인데요. 올해 첫 단풍은 평년보다 조금 늦게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9월 29일 설악산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은 10월 20일경, 이 지리산과 남부지방은 10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첫 단풍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항상 왕성하지만 식욕이 더 폭발하는 계절, 빨갛게 노랗게 물든 단풍 구경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이 기후변화로 점점 짧아지는 가을 제대로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해피셜 뉴스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